오늘은 위진남북조 시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요, 위진남북조 시대는 저희 다시 또 중국 왕조 정리해보죠. 처음부터 하상, 주, 춘추전국, 진, 한, 삼국, 위진남북조. 그죠? 다시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진날 한나라까지 했네요. 자, 중국의 두 번째 분열기입니다. 네, 중국의 두 번째 분열기인데요. 위초고 삼국시대로 시작을 하죠. 위초고가 대립을 하다가 진이 천하를 통일합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이제 다섯 민족이 화북 지역을 침입해서 진을 멸망을 시켰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 시대를 5호 16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초고 삼국시대를 신기한 건 누구? 조조, 유비, 송건이 세운 이 나라를 사마염의 진이 통일을 했죠. 처음에 진이 통일을 했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북이라는 나라가 화북을 통일했는데, 북이는 균전제라는 것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균지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네,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를 해서 자연스럽게 토지를 나눠준 만큼 뭘 걷어요?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네, 토지 분배만큼 세금을 징수하는 걸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국가 재정을 안정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북조 지역, 화북 지역에 유목민족이 살았고, 그 다음에 강남 지역은 한족이 살았다. 이 부분 같이 보면 되는데요. 유목민족은 5개의 유목민족이 16개의 국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5호 16국이라고 부르죠. 이 중에 호는 선비족, 저족, 갈족, 강족, 흉노족 5개로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녀석이죠, 이 녀석. 선비족이 제일 중요하다. 왜? 아무래도 선비족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선비족이 뭐니까? 흉노족이니까.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얘네가 북이를 만들어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북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얘를 중심으로 결국은 통일도 된다. 자, 이제 북방민족이나 북민족 한족은요, 창장 양쯔강 남쪽에 동진을 세우고, 왜 원래 있던 이 진나라가 쫓겨나서 동진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족 국가들이 들어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직 문벌귀족이라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시기를 위진남북조 시기, 이 시기를 남북조 시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기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문벌귀족 사회인데요. 자, 요거와 더불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북이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성격을 벗기 위해서 한화정책이라는 걸 사용한다라는 거죠. 즉, 한족처럼 모든 걸 진행하겠다라는 거고요. 성씨 바꿉니다. 그래서 뭐로 바뀌어요? 탁발씨에서 원씨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선비족 풍수 어떻게? 선비족 풍수 못쓰게 하죠. 언어, 얘네 기본적인 색깔 이런 거 다 못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 바꾸죠.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합니다. 여기서 여기로 천도에서 내려왔어요. 천도에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평상수 러양으로 천도했고, 선비족 때문에 얘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서 인정해주는 성족상정 제도까지 진행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비족 풍습 인정해줬고, 인정 안 해줬고, 그 다음에 한족의 풍습을 절대적으로 수용한다. 그래서 한족의 제도까지 수용하더라 라는 거, 요런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의 사회적인 부분은 이 시기에 지배층으로 문벌귀족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추천을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고품중정제가 시행이 돼요. 여기는 추천이 제일 중요합니다. 추천. 사람들을 추천하는 건데요. 그래서 관리로 채용을 해요. 아홉품으로. 그래서 이거는 추천에 근거한 제도다.
라는 걸 여러분들 좀 같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추천에 의해서 인재를 선발해서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를 구분중정제라고 불렀는데요. 이걸 추천한 사람은 누구냐? 중정관이라는 사람이 추천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게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중정관이 자기 멋대로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중정관한테만 잘 보이면 된단 말이에요. 즉 중정관한테 돈 주고 잘 부탁해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제일 낫겠죠. 그래서 어떻게 중정관이 돈 받고 좀 집안에 되는 애들을 챙겨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품에는 그러니까 높은 등급에는 가문이 없다. 하품에는 귀족 가문이 없더라. 라는 거, 요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족 자제들이 등장했고, 결국 관직을 독차지한다. 자, 그러면서 얘네가 계속적으로 호족이 자기들 일을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높은 관직을 계속 독차지하면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눌러 앉았죠. 그러면서 문벌귀족 사회가 되더라. 라는 거,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귀족이랑 문화적인 종교를 보기 전에서 결국은 이 문벌귀족이라는 게 이 시기의 지배층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 시기의 문화와 종교적인 부분인데요. 이 시기의 문화적인 부분을 보면 북조하고 남조하고 문화적인 특징이 달라요. 북조는 유목민족 중심이고 남조는 유목민족이 아니라 일반 민족이죠. 일반 민족. 일단 평민들. 그래서 북조와 남조가 기본적으로 문화는 특히 얘들은 귀족 문화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강건하고 소박한 문화를 가졌는데 얘들은 화려한 문화를 가진 거죠. 화려한 문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귀족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켰고요. 남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시인 도연명이 귀거래사라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고개지가 여사잠도라는 걸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교가 발달하죠. 노장사상과 청담사상.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불교가 좀 자리를 잡는데요. 민강이나 룩먼석 대현 속골사원을 통해서 강력한 보호와 후원을 받은 특히 어디냐? 북조. 북조들은 자신이 솔직히 이제 약한 민족이잖아요. 한족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화이론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화이론이라는 걸 주장해서 우리도 그만큼 능력 있는 민족이다. 이런 걸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도교 등장하면 도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앞에서 봤던 노장사상과 청담사상. 로 나뉜다. 이런 거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